안녕하세요. 쏘가리 축구 하이킥입니다. 축구 승무패 46회차는 1등 미출현으로 2번 2월됐습니다. 이번 회차는 EPL 7경기와 세리에어 7경기, 총 14경기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새 시즌 개막전은 지난 시즌 순위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감독 교체와 이적 시장 변화, 새 선수들의 전술 적응, 월드컵 이후 컨디션,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등록 여부까지 평소보다 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배당이 낮은 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배당과 국내 투표율의 차이, 해외 예측 사이트의 결과 분포, 최근 개막전 성적, 이적 전력의 전술 적합성, 최신 결장 상황을 종합해 경기별 1순위와 이복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45회차에서 확인했듯이 투표율이 60%를 넘은 강한 정배도 접전 양상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승패 방향과 접전 가능성을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승무패는 모두 홈팀 기준입니다. 분석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가 100 이상이 되면 최종 픽은 커뮤니티에 실시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5690번 에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에버턴의 승리 득표율은 58.5%지만 실제 시장 배당을 환산한 홈승 확률은 약 44%입니다. 대중의 평가가 시장보다 에버턴 쪽으로 약 14%포인트 더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예측도 에버턴 승 2곳, 무승부 1곳, 크리스탈 팰리스 승 1곳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버턴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최근 11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브레넌 존슨의 전환 속도와 헤이든 해크니의 전진성도 모예스 감독의 역습 축구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에버턴은 최근 4시즌 연속 개막전에서 득점 없이 패했습니다. 여기에 간어 네르고르드, 이로에그 부남이 빠지면서 중원 압박과 경기 후반 체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새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을 정착시키는 단계라 단통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버턴의 홈 이점과 상대 전적을 인정하되 투표율만큼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순위는 에버턴 승, 이복식은 승무입니다. 2번 경기 5695번 입스위치 대 선덜랜드입니다. 이번 14경기 중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투표율이 입스위치 승 33.7%, 무승부 33.8%, 선덜랜드 승 32.5%로 사실상 완전한 3분할입니다. 배당도 입스위치 2.50, 선덜랜드 2.46으로 원정팀이 아주 미세하게 낮을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예측 사이트는 입스위치 승 2곳과 무승부 2곳으로 선덜랜드 승을 제시한 곳은 없습니다. 입스위치는 루키치와 플로렌티누를 영입해 수비형 미드필더층을 강화했고 프리시즌 후반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선덜랜드는 기존 조직력의 연속성은 높지만 메니에를 포함한 수비진의 가용성이 불안합니다.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내려갈 경우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승격팀끼리 만나는 개막전은 한 번의 실수와 세트피스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입스위치 쪽이지만 단통 신뢰도는 낮습니다. 이복식으로 압축한다면 입스위치 승과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96조합을 넓게 운영할 경우에만 선덜랜드 승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3번 경기 5700번 노팅엄 포레스트 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노팅엄의 승리 득표율은 46.2%로 가장 높고 배당도 홈팀이 정배입니다. 하지만 해외 예측 사이트 3곳이 모두 1대1 무승부를 제시했습니다. 노팅엄은 슐라거와 디오망데를 영입하면서
새 300전술에 필요한 압박과 빌드업 능력을 보강했습니다. 리즈 역시 해리 윌슨과 제임스 트래퍼드 등을 영입해 전력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리즈의 결장자입니다. 근원토와 구드문드 손을 비롯한 측면과 공격 자원의 이탈로 역습의 속도와 마무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팅엄도 예이츠와 사보나가 빠지고 새 감독 체제의 첫 공식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홈팀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리즈의 300가 중원 밀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승정배보다 무승부의 가치가 더 높은 경기입니다. 1순위는 무승부, 이복식은 노팅엄 승과 무승부입니다. 4번 경기 5725번 브렌트퍼드 대 토트넘입니다. 이 경기는 배당, 투표율, 해외 예측과 실제 개막 준비도가 서로 충돌합니다. 시장에서는 브렌트퍼드가 2.25로 근소한 정배지만 투표율은 토트넘 승이 39.2%로 가장 높습니다. 해외 예측도 토트넘 승 3곳과 무승부 1곳으로 원정팀에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가용성과 프리시즌 완성도만 보면 브렌트퍼드가 앞섭니다. 브렌트퍼드는 기존 역습 구조의 칼럼 윌슨과 상가레를 보강했고 프리시즌 4경기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데제르비 감독의 후방 빌드업에 맞춰 토날리와 판 헤케 등 수준 높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판더켄, 포로사르, 쿨루세스키가 빠지고 메디슨과 솔랑케 등 복귀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비와 중원 조합이 브렌트퍼드의 강한 압박을 공식전 첫 경기부터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무승부보다는 한쪽이 전술적 약점을 공략하면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1순위는 브렌트퍼드 승이지만 이복식은 승패로 양쪽 승리를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5번 경기 5736번 우디네세 대 코모입니다. 코모의 원정승 배당은 1.69, 투표율은 57.2%입니다. 시장과 대중 모두 코모를 우세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적 시장 평가도 같은 방향입니다. 코모는 모라타와 루이스 리아, 찰로바, 카이키 등을 영입했습니다. 특히 파브레가스 감독의 기존 점유율 축구의 빌드업 능력이 좋은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추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우디네세는 기존 3-5-2 전형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바셀레의 징계와 차크베타제, 자놀리의 부상으로 수비와 측면 전개에 손실이 있습니다. 다만 코모가 새 수비수들을 동시에 선발할 경우 실전 호흡이 변수입니다. 원정 개막전에서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무승부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기본 전력과 전술 완성도는 코모가 우세합니다. 1순위는 코모승, 이복식은 무패입니다. 6번 경기 5766번 제노아 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의 원정승 투표율은 73.3%지만 배당을 환산한 시장 확률은 약 50%입니다. 시장이 평가하는 전력 차이보다 대중의 선택이 나폴리에 과도하게 몰려 있습니다. 해외 예측은 나폴리 승 3곳과 제노아 승 1곳입니다. 나폴리는 최근 9번의 리그 개막전에서 8번 승리했고 호일룬의 침투는 케빈 더브라이너와 맥토미니의 전진 패스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보온조르노와 마리아누치가 빠지고 베우케마도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메레스까지 결장하면서 공격 전개와 중앙 수비 양쪽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제노아는 소우와 콜롬보 등 세 선수의 비중이 높아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홈 개막전에서 나폴리의 불안한 중앙 수비를 직접 공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나폴리의 개막전 강세와 공격 전력을 고려하면 원정승이 1순위입니다. 다만 73%의 투표율을 그대로 신뢰할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복식은 무패입니다. 7번 경기
5,770번 파르마 대 칼리아리입니다. 이 경기는 시장과 해외 예측 모두 파르마의 홈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세 결과가 비교적 가깝고 득표율은 무승부가 42.4%로 가장 높습니다. 해외 예측도 무승부 2곳과 칼리아리 승 2곳으로 파르마 승은 없습니다. 파르마는 중원과 골키퍼를 보강했지만 카빌리아를 포함한 주요 영입 선수들의 개막전 출전이 어렵고 부리츠기까지 징계로 빠집니다. 보강 효과를 당장 활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칼리아리는 공격진에 부상자가 있지만 기존 3-5-2 구조를 유지했고 중원 점유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록도 무승부 쪽을 지지합니다. 파르마는 최근 8번의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칼리아리는 최근 5번의 개막전이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강한 단통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득점 접전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1순위는 무승부, 이복식은 무패입니다. 8번 경기 6037번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배당에서는 브라이턴이 홈 정배지만 투표율은 에스턴 빌라 승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해외 예측도 빌라 승 2곳과 무승부 2곳으로 홈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적 시장과 개막 준비도를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라이턴은 새로운 센터백들이 기존의 전진 압박 구조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고 프리시즌 조직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빌라는 틸레만스와 모건 로저스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고 오나나는 장기 부상입니다. 와킨스의 거치가 불확실하고 가르나초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기존 공격 전력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이턴 역시 민테를 포함한 공격진 부상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홈팀이 대대적으로 재편된 원정팀보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기는 해외 예측과 반대로 브라이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역발상 후보입니다. 1순위는 브라이턴 승, 다만 경기 자체의 변동성이 높아 이복식은 승패입니다. 9번 경기 6042번 맨체스터 시티 대 본머스입니다. 이번 회차의 첫 번째 핵심축입니다. 맨시티의 홈승 배당은 1.39이고 해외 예측 사이트 4곳이 모두 맨시티 승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10시즌 개막전에서도 9승 1패로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투표율은 80.8%로 매우 높습니다. 재분석 확률은 약 70%로 홈승이 가장 유력하지만 대중의 80%보다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도쿠의 결장은 측면 돌파력에 영향을 주지만 누네스가 복귀했고 홀란, 포든, 세르키를 중심으로 충분한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크루피가 장기간 빠지고 일부 공격 자원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맨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역습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조합에서는 맨시티 승을 단통축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80% 이상의 과쏠림을 경계하는 확대 조합에서는 무승부를 극소량 포함하겠습니다. 이복식 표현은 승무입니다. 10번 경기 6067번 뉴캐슬 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의 원정승 배당은 1.82, 투표율은 62%입니다. 하지만 해외 예측은 리버풀 승 2곳, 무승부 1곳, 뉴캐슬 승 1곳으로 분산됐습니다. 양팀 모두 새 감독과 선수단 개편을 거쳤고 결장자도 많습니다. 뉴캐슬은 조엘린톤과 번, 리브라멘토, 마일리가 빠지면서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이 약해졌습니다. 리버풀도 고메스와 브래들리, 에키티케 등 여러 선수가 빠지고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가동해야 합니다. 리버풀의 공격 속도와 전방 압박은 뉴캐슬의 불안한 후방을 공략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새 수비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뉴캐슬의 홈 압박에 실점할 가능성도 큽니다. 리버풀 원정승을 1순위로 보지만
62% 투표율만큼 안전한 단통 경기는 아닙니다. 이복식은 무패이며 더 넓은 조합에서는 뉴캐슬 승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11번 경기 6072번 프로시노네 대 유벤투스입니다. 이번 회차의 두 번째 핵심축입니다. 유벤투스의 원정승 배당은 1.37, 투표율은 81.4%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세리에어에서 치른 최근 3번의 개막전을 모두 패했고 유벤투스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승리가 없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10시즌 개막전에서 9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콜로 무아니와 일디즈의 공격 조합, 브레메르를 중심으로 한 수비의 기본 전력도 프로시노네보다 확실히 우세합니다. 다만 밀리크와 가티, 에크아토르가 빠지고 캄비아소와 티랑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율이 81%를 넘은 만큼 결과가 어긋나면 당첨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전력과 개막 기록을 기준으로 유벤투스 승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기본 조합에서는 단통축, 확대 조합에서는 무승부를 극소량 보호하겠습니다. 이복식 표기는 무패입니다. 12번 경기 6076번 베네치아 대 레체입니다. 홈승 투표율 39.1%와 무승부 38.3%가 거의 같은 경기입니다. 배당도 홈승 2.10, 무승부 2.95, 원정승 3.00으로 무승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해외 예측은 베네치아 승 2곳, 무승부 1곳, 레체 승 1곳으로 분산됐습니다. 베네치아는 각 라인의 세리에어 경험자를 영입했고 홈에서 윙백을 높게 올리는 3-5-2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보강 자체는 레체보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선발진이 대폭 바뀌어 공식전 첫 경기부터 유기적인 압박과 수비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레체는 기존 골격을 유지했다는 장점이 있어 상대의 조직력 문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자주 발생한 만큼 홈승 단통보다는 두 결과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순위는 베네치아 승, 이복식은 승무입니다. 13번 경기 6124번 아탈란타 대 사스올로입니다. 아탈란타의 홈승 배당은 1.44, 투표율은 73%입니다. 해외 예측도 아탈란타 승 3곳과 사스올로 승 1곳으로 홈팀 우세가 분명합니다. 사스올로는 왈루키에비치와 볼로카, 코네, 칸데, 피에라뉴로 등 수비와 중원의 결장자가 많습니다. 원정에서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선수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탈란타도 새 감독 체제에서 기존 전술과 다른 4-3-3을 준비하고 있어 완성도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 사스올로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큰 이변을 만들었던 기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력 차이를 우선하면 아탈란타 승이 맞지만 투표율 73%와 전술 전환기를 고려하면 완전한 무결점 정배는 아닙니다. 기본 방향은 아탈란타 승이며 이복식은 승무입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소수 조합에서만 사스올로 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번 경기 6128번 토리노 대 AC밀란입니다. AC밀란의 원정승 배당은 1.65, 투표율은 62.7%입니다. 해외 예측도 밀란 승 3곳과 토리노 승 1곳으로 원정팀에 기울어 있습니다. 밀란은 전체 선수층과 중원 장악력에서 토리노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나 플리시치와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빠지면서 공격진의 결정력과 측면 전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토리노도 사파타와 펠레그리가 빠져 득점력이 불안합니다.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밀란의 일방적인 다득점 경기보다는 저득점 접전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이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토리노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면 1대1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전력상 1순위는 AC 밀란 승이지만 원정 단통보다는 무승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복식은 무패입니다. 최종 정리 14경기를 종합하면 가장 강한 핵심 축은 9번 맨체스터 시티 승과 11번 유벤투스 승입니다. 그 다음 우세팀은 5번 코모, 6번 나폴리, 13번 아탈란타, 14번 AC 밀란이지만 4경기 모두 무승부 보호가 필요한 정배입니다. 무승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경기는 3번 노팅엄 대 리즈와 7번 파르마 대 칼리아리입니다. 결과 방향이 가장 크게 갈릴 수 있는 고위험 경기는 2번 입스위치 대 선덜랜드, 4번 브렌트퍼드 대 토트넘, 8번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 10번 뉴캐슬 대 리버풀, 12번 베네치아 대 레체입니다. 개막전은 이름값보다 실제 선발 명단이 중요합니다. 경기 직전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두정 공격수의 추가 결장이 확인되면 해당 경기의 1순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2월된 축구 승무패 46회차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쏘가리 축구 하이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든 선택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쏘가리 축구 하이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